오늘은 이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여행을 하면서 묵었던 숙소에 대하여 가격과 그 상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큰 호텔에 묵을 때도 있고 아니면 객실 10개 내외의 작은 호텔에 묵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거의 비슷하고 시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묵는 숙소는 20만 베트남동, 라오스 끼브로 해도 한 15만에서 20만 끼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0원에서 한 14,000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방금 비가 쏟아져서 급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지저분하기는 하지만 10,000원에서 15,000원짜리 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빨래를 하기 때문에 좀 너저분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더블 침대가 있습니다. 한 사람 자기에 충분한 정도의 더블 침대고, 매트레스 상태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어느 곳은 좀 푹신하기도 하고 어느 곳은 좀 딱딱하기도 하고 어느 곳은 마룻바닥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침낭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유는 침구 상태가 청결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가면은 침구를 안 주는 곳도 있고, 또 침구를 주더라도 아주 얇은 그 더운 나라기 때문에 수건 같은 걸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침구를 슬링백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무조건 짐을 펴놓습니다. 왜냐하면 말리기 위해서 전부 다 펴놔서 말린 것을 아침에 출발할 때 항상 똑같이 패킹을 합니다. 똑같은 가방, 똑같은 위치에 항상 똑같이 패킹을 해서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 어느 물건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쓴 물건은 침대 한 켠에 그냥 놓고 그냥 한쪽에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챙길 때도 어차피 다 챙겨야 되니까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바로 충전입니다. 달리면서 충전을 하는 걸로는 핸드폰 하나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충전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보조 배터리 2만짜리,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크하고 리시버, 그 다음에 요거는 서브폰, 그 다음에 여기에 인터콤 같은 것도 충전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짐은 적을수록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버려야 되는데 또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 하여간 짐이 적어야 편하고 좋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래를 자꾸 속내기가 보이네. 빨래를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짐이 그러니까 속내기를 매일 빠르면 속내기가 2-3개만 있어도 되잖아요. 보통 제가 4개 내지 5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동남아시아는 보니까 매일 빨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뭐 2-3개만 있어도 매일 빨아서 저 에어컨이 있는 방,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있는 방은 쌉니다. 3분의 2 정도로 싼데 후덥지근해서 아주 자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숙소가 싼 곳이라도 에어컨이 있는 방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놓고 샤워를 한 후에 빨래를 하면 아침이 되면 다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요건 짐을 묶는 고무줄끈입니다. 짐을 묶을 때는 고무줄끈이 제일 좋아요. 이유는 고무줄끈은 자체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비포장도로나 달릴 때 흔들리면서 짐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얘네들이 잡아줘요. 그래서 항상 고무줄끈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숙소에 들어와서는 빨랫줄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2개를 이용을 하면 웬만큼 하루에 사용하는 양 정도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약간 시설이 낙후가 돼서 시설 같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 서양식으로 된 변기가 있고, 호텔 같은 데서 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비누라든가 샴푸라든가 이런 거는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그냥 본인 거를 갖고 다닙니다. 그게 아예 속편하니까. 꽤 넓고 나름대로 깔끔해서 샤워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게 다 달려 있더라고요. 이게 전기 온수기인데 샤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뜨거운 물이 나오고, 수량도 저는 괜찮았어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좀 수량이 모자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핫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물로 전부 다 빨래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의 것이 장소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지만 한국 돈 기준으로 해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오토바이 여행을 하면서 결국 하루 종일 힘들게 달리고 숙소에 들어와서 핫샤워를 하고 또 에어컨이 있어서 쾌적하게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다른 분들은 또 모르겠어요. 또 조금 더 편안한 공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맥주 한잔 하고 자면 세상 모르게 깊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새벽 한 2, 3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 편집도 하고 업로드도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한 5시쯤 되면 또 잠깐 잠을 잡니다. 그래서 1-2시간 잠을 자면 아주 몸이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7시쯤 되면 주섬주섬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보통 8시 되면 호텔을 나가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그때까지 라이딩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루틴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 출발 시간이나 패킹하는 것이나 여행을 할 때 그 패턴 자체를 똑같이 해야 실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 그 심슨 데저트에서 파리 다카르 랠리에 참석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일단 오토바이를 섰다 출발할 때는 모든 걸 확인한답니다. 키가 있는지, 자기 그 패스포드가 있는지, 지갑이 있는지, 이걸 손으로 만지면서 1, 2, 3, 4 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심슨 데저트나 아니면은 파리 다카르 랠리를 갔을 때 혹시 하나라도 빠뜨리게 되면 치명적이랍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것이고 돌아와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은 랠리에 치명적인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아예 습관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배워서 저도 꼭 오토바이가 섰다 출발할 때는 몇 가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핸드폰, 그 다음에 패스포드, 그 다음에 지갑,
그 다음에 개인용품, 이렇게 4-5가지는 항상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확인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분실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그건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허둥대거나 당황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쨌든 간에 하여간 숙소는 오토바이 여행, 동남아 오토바이 여행을 하면서 숙소는 대략 이 정도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다른 비싼 곳을 여행할 때는 제가 비용 문제 때문에 도미토리에서 자주 묵었는데 여기는 뭐 도미토리보다도 싼 가격에 동남아시아에서는 묵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초보자분들이 세계 일주 여행이나 뭐 대륙횡단 여행이나 이거를 연습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직접 와서 달려보니까.